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3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나름대로 남편과 맞벌이도 하고 있고 열심히 살림하고 애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시가 쪽에서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맨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모든 시가 식구들의 첫인상이 좋지 않았고 얼마 후 양가 상견례를 했을 때도 저희 부모님에게 배려심이 하나도 없는 시부모의 모습 때문에 서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도 하기 싫어져 파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당시에 남편이 자기가 앞으로 중간에서 잘하겠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로도 남편이 아무리 중간에서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더군요. 특히 시어머니는 할 말 못할 말 전혀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지독하게 가부장적인 분이세요. 맨날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들으면 학을 뗄 만한 소리를 늘어놓으시죠. 이 두 사람으로도 버거운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시누이가 남아있거든요. 말이나 행동이며 전부 다 못돼 처먹었다는 표현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성격이 얼마나 까칠한지 남의 실수를 봐주는 건 물론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꼴을 못 봤네요. 성격이 그따위라 그런지 나이가 30이 진작에 넘었는데도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시부모에게 얹혀 살고 있습니다. 결혼 극초반에는 몰랐는데 시어머니도 점점 본인 딸을 닮아가는지 자꾸만 저를 걸고 넘어지시더라고요. 아직 시집도 못 가고 남자도 못 만나는 딸내미나 챙기지 말이에요. 첫째 임신했을 때 입덧이 끝나고 살이 좀 찌기 시작하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은 임신 전후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 줄 아냐고 타박을 하시대요. 그러면서 출산한 여자 연예인들과 저랑 비교까지 하더군요. 어쩌다 피부에 트러블이라도 좀 생기면 세수 안 하고 다니냐고 뭐라 합니다. 멀쩡한 아들, 딸 놔두고 왜 저한테만 저러시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연락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꼭 며느리한테 안부 전화를 받아야 속이 편하신지 그렇게 연락해라 닥달이시죠. 그렇다고 안부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 싶어 큰 마음 먹고 전화드리면 반갑게 대화하기는커녕 통화하는 내내 온갖 잔소리를 하십니다. 신혼 초에는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실까 고민하다가 제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잘해드리면 시어머니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어머님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꽤나 많은 노력을 하던 시절도 있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 생신날에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가면 맛있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고 이건 짜다 저건 싱겁다 등등 일일이 타박을 해대는 통에 딱 한 번 생신상 차려드리고 그 뒤로는 그냥 포기해버렸네요. 아니 세상에 해주고도 욕먹어가며 시모 생일 챙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남편과 저 인센티브 받는 달의 친정과 똑같이 시댁에도 용돈을 두둑하게 50만 원씩 드렸는데 친정 부모님은 너무 고맙다고 돈 버느라 힘들었을 텐데 뭘 이렇게 많이 주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에 비해 시어머니는 보너스가 얼마인데 고작 이걸 용돈이라고 주냐입니다. 그러면서 50만 원 들고 백화점 가봐야 그 흔한 동전지갑도 못 산다며 투덜대셨죠. 명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름 며느리돌이 한다고 남편이랑 장보고 같이 음식 차려도 저나 남편한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는 분입니다. 명절 끝나고 집에 갈 때 다른 시댁은 바리바리 싸주신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동그랑땡 하나 싸준 적 없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하는 엄마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아버지는 좀 다르냐 하면 그거도 아닙니다. 딱 5분만 대화하고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답답한 옛날 사람이신데 우선 저희가 맞벌이를 하고 아이까지 키우는 상황에서 남편이 집안일 정말 많이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 모양이더군요. 예전에 한번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청소기 돌리는 건 남편이 주로 하고 있다는 말을 하니까 아버님께서 식사 도중에 수저를 탁 하고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본인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내 자식이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리는 꼴은 못 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식사하는 내내 언짢은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고
최근까지도 그 일을 마음에 담고 계셨는지 TV에 무슨 연예인 남편이 육아를 같이 하고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 크게 욕을 하세요. 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어쩐다나 혀를 끌끌 차시는 분이 바로 저희 시아버지시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날 이후로 아버님께서 저희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많이 바뀌셨을 겁니다. 집에서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고 청소기나 돌리는 한심한 놈이라고요. 실제로 아버님은 이른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집에서 설거지 한번 해보신 적 없고 아직도 뭔가 집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어머님한테 바로 불호령을 날리시거든요. 솔직히 이러나 저러나 해도 평생 같이 늙어가는 배우자만큼 든든한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기 부인을 아래로 깔보는 시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저희 남편이 아버님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게 감사할 정도예요. 사실 결혼 전에는 본인 아들이 세상 최고 잘난 사람이라며 그렇게 아끼셨던 분인데 저랑 결혼하고 남편이 시부모님 편보다 제 편을 먼저 들어주니까 이제는 아들까지 멀리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아들 잘못 키웠다 한탄하시는 소리를 여러 번 제 귀로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참고 넘기려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짜증나고 화나게 굴어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니까요. 평생 인연 끊고 안 볼 사이도 아닌데 큰 문제 만들지 말고 잘해보자는 생각이었죠.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싫은 소리 들어도 한 귀로 흘리면서 참고 견디면 언젠간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완전 틀린 생각이었더라고요. 시댁 사람들은 전혀 바뀔 기미도 안 보이고 저를 완전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경향은 점점 더 심해졌거든요. 그러다 지금까지 그런 대로 참고 살았던 저조차 결국 시가 쪽 사람들을 포기하고 학을 떼게 만들었던 계기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2달 전인가쯤에 꼴도 보기 싫은 신우의 생일이었거든요. 사람이 싫건 좋건 생일 선물은 대충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뭐가 갖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딱히 필요한 게 없답니다. 뭐 능력 좋은 남자친구들이 알아서 사준다나 뭐라나요.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재수 없길래 나중에 필요한 거 생각나면 그때 이야기하던지 하라 말하곤 전화를 끊었지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이번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 딸이 오징어 순대가 너무 먹고 싶다 그랬다며 생일 선물 대신에 저보고 좀 해주랍니다. 그것도 부탁하는 투로 말한 것도 아니고 거의 반강제적인 명령조로 말이죠. 생일 선물이면 그냥 대충 가격 적당한 거 고르고 말지 무슨 오징어 순대를 해달라니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재료값이야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제가 오징어 순대라는 음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요즘 오징어가 엄청 비싸답니다. 물론 손질부터 조리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 저 집에서 요리해 본 적 많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 취미가 요리라서 대부분 음식은 남편이 해주거든요. 대신에 저는 설거지를 전담하고요. 아무튼 생각지도 않았던 생일 선물 요구에 짜증이 제대로 치밀어 올랐지만 그렇다고 쉽게 남편한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가 엄청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원인은 시부모님의 지나친 간섭과 지속되는 비난 때문이었는데 괜히 오징어 순대 해달라 이야기했다. 전달하면 남편이 폭발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신우 생일 날에 맞춰서 못하는 요리지만 한번 시도해보려 마음을 먹었지요. 근데 그날부터 매일같이 신우랑 시모가 번갈아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뭐 오징어는 어디 산이 좋다더라. 이왕 하는 거 넉넉하게 해서 두고두고 먹을 수 있게 준비해라 등등. 괜한 분란 만들기 싫어 해주기로 큰맘 먹은 건데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니 저도 더 이상은 고분고분 말 들어줄 생각이 사라지더군요. 그날 퇴근길에 저는 30분 걸려 오징어 순대 2인분을 구입했고 그대로 시부모님 집에 쳐들어가 던져주고 돌아와 버렸네요. 물론 이게 뭐냐 물어보시던 시모의 질문도 그냥 씹어버렸고 잔뜩 인상 쓰고 저를 째려보는 신우에게 받고 싶다던 생일 선물 해줬으니 나중에 군말하지 말라 쏴붙이곤 그대로 뒤돌아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벌써 퇴근해서 씻고 저녁 먹고 있는 남편에게도 말해줬어요. 당신 여동생 선물 뭐 해줄지 고민하지 말라고 내가 오늘 기가 막힌 걸로 알아서 해주고 왔으니까 당신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그 뒤로 남편은 정확한 내막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한테는 아무런 내색도 안 하고 지내길래 저도 잘 됐다 싶어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신우 생일 일은 그렇게 넘어갔고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먹고 싶다던 오징어 순대는 분명히 먹게 해줬으니 제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일입니다. 하필이면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사실 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생일 축하한다. 말이라도 한마디 해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보통 생일이 되면 카카오톡에 바로 생일인 사람 알람이 뜨기 때문에 절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지난번 신우 생일 때는 뭐 그렇다 쳐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댁에서 뭐 해준 건 하나 없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매년 생일날이 되면 모자라지 않게 다들 챙겼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용돈이나 선물 같은 건 못 받았지만 그래도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는 꼬박꼬박 들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지난번에 복수라도 하려는 마냥 말이죠. 어떻게 하나 잠자코 지켜봤더니 가관도 아니래요. 남편이랑 생일 전날 꽤 고급 식당에 예약까지 해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비싼 생일 선물도 받았고요. 식사를 마친 뒤 괜찮은 와인바에서 와인도 한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물론 그 모든 과정에서 사진은 빼놓을 수가 없죠. 평소처럼 저는 그날의 사진들을 제 SNS에 올렸고 카카오톡 배경화면도 남편이 준 생일 선물인 팔찌 사진을 찍어 걸어놨는데 그러고 보니 절대 시댁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겠다 싶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 후로도 아무도 말 한마디 없더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엎드려 절받기식의 생일 축하 인사 따위가 그렇게까지 제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우 생일 때의 복수를 한답시고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어떻게 투명인간 취급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는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마 그동안 저도 가슴속에 쌓인 게 제법 많았나 봐요. 작년까지만 해도 시부모님 생신날마다 제가 직접 백화점 가서 선물 고르고 나름 센스 있게 챙겨드렸습니다. 근데 전부 다 부질없는 짓이었던 거죠. 그래서 큰 용기를 내서 남편한테 대화 좀 하자 요청을 했고 저희 이런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그래도 지금까지처럼 축하 인사 정도는 받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생일이 지나고 2주일이나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말하자 남편이 아주 긴 한숨을 쉬더니 자기도 요즘 슬슬 지쳐간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던 모양이에요. 전화나 문자는 일절 없고 가끔씩 부모님 안부차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네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러대요. 그냥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네 식구들과는 인연 끊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이죠. 남편이 다음날 퇴근하는 길에 시댁에 들러서 저나 남편의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왔다네요. 우리가 며느리 생일까지 챙겨야 하냐고 뭐 하나라도 이쁜 구석이 있어야 생일을 챙기던 말던 할 거 아니냐고요. 아니 누가 언제 제 생일 챙겨달래요? 막말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챙겨주고 저런 말을 하면 믿지나 않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저리 뻔뻔하게 나오시는지. 제 친구들이며 회사 동료들, 심지어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니던 전 직장 동료들까지도 따로 연락해서 생일 축하해줬습니다. 연락을 따로 할 만큼 친하지 않은 관계라 해도 예의상 커피 기프티콘 하나씩이라도 보내줬고요. 이게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족이라는 인간들이 저럴 수가 있는지 서운해도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저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에게 양말, 한 짝 선물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 생일에는 당연하다는 듯 선물 달라고 바라고 있어도 서운하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원래 저런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해하자고 생각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나마 시댁 식구들 대신에 남편이 엄청 잘해주고 저를 더 챙겨주니까 나머지 식구들이 못하더라도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뭐하러 얼굴 보고 지내겠습니까? 당장 석 달 후부터 아버님 생신에 어머님까지 연달아 생신이 있는데 저를 사람 대접도 안 해주는 시부모 이제는 더 이상 안 챙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올해 시부모님 생신부터 챙기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보다는 남편이 더 화가 났더군요. 이제는 진짜 시부모님이 정신 차릴 때까지 먼저 연락하는 일 없다고 찾아가지도 않을 거라네요. 차라리 저한테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시댁 식구들과 계속 부대껴봐야 저한테는 마이너스뿐인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 끊고 투명 인간 취급해주니까 이제는 잘 되다 싶네요. 그동안 쓸데없이 시부모 생일 2번에 5월 어버이날도 챙기고 2번의 명절과 크리스마스, 거기다 심지어 복날까지 꼬박꼬박 챙겨드렸거든요. 저런 것들 챙기는데 얼마나 에너지 낭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들에게 똑같이 해드렸지만 친정 부모님은 저희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면 나중에 저희 남편이랑 다 같이 불러서는 훨씬 더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죠.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요. 친정 부모님들끼리 어디 놀러 가시면 하다못해 작은 기념품 선물이라도 사서 주시는데 어떻게 시댁 인간들은 모두 다 편하게 받기만 하지 뭐 하나 돌아오는 꼴을 못 봤네요. 저희도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치사한 사람 아니었어요. 늘 제가 먼저 좋아서 베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제 주변에 항상 친구들도 많고 빠듯한 형편에도 매년 조금씩 기부도 꾸준히 할 만큼 나름 잘 살고 있다 자부하는 사람이거든요. 앞으로는 시댁 챙기던 돈으로 남편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용돈도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2배로 드릴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등 돌리고 살아봐야 저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끝으로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진짜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딸이 나중에 시집가서 저 같은 취급당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반응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애초에 본인 딸이 성격이 더러워 결혼 같은 건 꿈도 못 꾸니까 안심하고 저한테 그러신 건가요? 하지만 집신도 짝이 있다고 언젠간 피눈물 흘릴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사세요.